버터플라이 대표 김진아입니다. 소상공인 기신점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액세서리 전문 온라인 쇼핑몰 성공기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출도를 상승시키는 상품명 짓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적화에 맞추어 상세 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할 거고요. 구매까지 이어지는 상품 등록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모르면 손에 소소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사진 준비를 상품 최적화에 맞추어서 이제 상품 사진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상품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상품 등록 최적화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있었잖아요. 상품명이라든지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벤트 필드를 어떤 걸로 채워야 하는지, 그 브랜드 제조사란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이제 상품 이미지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 속성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한 사진들을 등록하면서 내용들을 다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함께 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제 안 되니까 최대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도를 상승시키는 상품명을 짓는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품명을 어떻게 지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맘대로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내 상품을 찾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내 상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상품명 짓는 법을 잘 알아보고 그 제대로 된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이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단어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들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가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단어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은 상품 등록을 하는데 내 카테고리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공해주는 이제 최적화 가이드에도 카테고리를 제대로 이제 선택해서 상품을 노출시키세요 이렇게 제공해주는데, 그럴 때 이제 상품 카테고리가 내 거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은팔찌를 판매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은팔찌를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리스트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팔찌를 검색을 했는데 이제 다른 상품이 나오지 않듯이 이런 카테고리들을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션, 잡화, 주얼리, 팔찌, 은팔찌 이 카테고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내가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제대로 고객들에게 보여지게 되니까 꼭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 팔찌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계 팔찌다 했을 때는 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르죠. 카테고리가 아까랑 다르게 디지털 가전, 먼저 거도 한번 볼게요. 그냥 은팔찌 같은 경우에는 패션, 잡화, 주얼리, 팔찌, 은팔찌로 갔지만 시계 팔찌다 이럴 때는 디지털 가전, 휴대폰 액세서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액세서리 이 카테고리에다가 선택을 해주셔야지 내 상품이 고객들에게 잘 보여지게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은 시계 팔찌라고 검색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 해당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카테고리에 내 상품을 넣었을 때 나올 만한 상품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는 상품명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짓는다고 이제 상품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네이버 광고센터라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명을 지어볼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일단 상품명을 짓는 방법으로 저는 짓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센터는 이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가입하기가 쉬워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 광고, 도구, 키워드 도구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팔찌를 판매를 할 거다. 은팔찌 중에 커플 팔찌를 판매를 할 거다. 그런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키워드에 은팔찌, 커플 팔찌, 이제 내 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써 넣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상품 연관 키워드라는 곳에 단어가 쭉 나열이 되고 월간 검색 수, 월 평균 클릭 수, 월 평균 클릭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모바일 월간 검색 수 모바일이라는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조그만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제 정렬이 되어요. 검색 수 많은 순서로 정렬 이렇게 나와서 차례를 정렬을 해주시면 연관 키워드들도 그렇게 해당하게 나열이 되거든요. 그 나열된 부분에서 나의 상품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은팔찌, 커플 팔찌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봤더니 팔찌도 해당하는 단어인 것 같고 반지는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거는 쓸 수 없는 단어고 티파니 팔찌 이런 거는 이제 유명한 것들이니까 상품명에 쓸 수 없는 것들이니까 제외시키고 프레드 팔찌, 그다음에 명품 팔찌, 커플 반지, 남자 팔찌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나한테 해당하는 단어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그 단어들을 쭉 나열한 걸로 상품명을 짓는 이유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그 단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제목을 지어주시게 되면 고객들한테 아무래도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상품명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커플 팔찌 단어 연관 키워드에 보시면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옆에 이제 데이터들 그래프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커플 팔찌들은 어느 계절에 어느 몇 월에 얼마만큼의 검색량으로 단어들을 검색을 하는지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단어를 검색하는지를 참고하셔서 이제 판매 시기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을 준비를 해주시면은 그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상품명을 지어주시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규정해주는 상품명 가이드에는 아까 보셨듯이 같은 단어 2번 이상을 반복하면 안 되고 50자 이내로 사용해야 되고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아까 상품 등록 최적화 조건에 맞춰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충분히 충족되는 조건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규칙에 맞추어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명을 이제 등록을 하셨으면 상품명을 이제 결정이 되었으면 상품 등록 최적화에 맞춰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상품 등록을 최적화에 맞추어서 이제 해야 하는 이유는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 점수들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내 상품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점수들을 모두 확보하고 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꼭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품 등록을 해볼 수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따라서 이제 등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직접 상품 사진이 준비되신 분들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등록 카테고리를 열어서 눌러주시면 카테고리 선택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한테 해당하는, 내 상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딘지 모를 때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하셔서 꼭 그 같은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카테고리 검색 선택하는 부분을 쭉 따라서 선택해 주시고 네이버 광고센터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내 상품에 맞는 상품 키워드들을 쭉 나열했을 때 거기에 중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추려놓은 다음에 이 상품명 적는 칸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저는 이제 천연, 미니, 담수, 진주, 목걸이 이런 단어들이 광고센터의 그 키워드 도구에서 이제 제가 찾아낸 키워드들이라서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이 부분을 꼭 반드시 누르셔서 잘 맞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 상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50자가 넘었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를 썼거나 중복 단어가 생기면 빨갛게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고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노출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판매가는 내가 정해져 있는 판매가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할인율을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할인율을 설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할인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할인율을 꼭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파란 글씨로 할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정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22,000원에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판매가 저 위에 있는 빨간 부분을 할인하기 전 가격으로 이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분에 과세 상품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빨간 점들이 표시된 부분은 모두 다 적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한 군데라도 빠지면 상품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적어 주세요. 그리고 재고 수량은 꼭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재고가 있다면 적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굳이 재고 수량이 필요 없다 이러면 이미 숫자대로 뭐 100개면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독 상품인지 조합형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조합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형으로 해서 2개, 사이즈라든지 색상이 다르면 2개, 그리고 아마 뭐 수량까지 있으면 수량 말고 또 옵션에 따라서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화살표로 누르면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이 2개라면 밑에 옵션 입력란에 2칸이 생기고요. 3개라면 3칸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있는 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 옵션 값에 컬러가 옵션명이 된다면 옵션 값에는 컬러의 종류별로 콤마를 활용해서 이렇게 늘려나가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사이즈라고 써놓고 옵션 값에 들어가 있는 것을 콤마를 활용해서 나열해 주시면 이제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다.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밑에
옵션 목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탭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옵션가 추가 금액이 있다면 플러스 5,000원, 만약에 조금 더 할인되어져 옵션 가격에서 이제 할인되어지는 가격이 있다면 마이너스 2,000원, 3,000원 여기에서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재고 수량이 다르다 그러면 재고 수량에서 숫자를 적어 주시면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상품 이미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상품 등록 최적화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한 사진들을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라는 곳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에다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여기 준비해 주신 사진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니까 제일 예쁘고 이제 화질이 좋고 눈에 잘 띄는 이미지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는 9장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에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이제 가격표랑 이름이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최대한 많이 9장까지 다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제대로 채워주셔야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고 상품 노출도에도 영향을 주니까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상품 사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 핸드폰 어플을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동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이 부분에다가 꼭 첨부해서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상품을 사려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진의 사이즈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스마트 에디터 1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초보 셀러분들은 이제 사진을 전문가처럼 구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진이 있지만 사진만 올려놓으면 분명히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눌러보시면 템플릿 여기를 눌러보시면 패션, 잡화, 뷰티, 리빙 이런 식으로 미리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도 써져 있고 사진도 넣어져 있고 조금 꾸미기 이모티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사진만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사진을 바꿔서 넣어주고 나한테 알맞는 내용으로 글씨를 변경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너무 초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템플릿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씨체도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맞춰서 써주시면 훨씬 고객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60, 자간 160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글씨를 상품 설명을 상세하게 잘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에도 보이듯이 글씨 제목 써주시고 사진 넣어주시고 사진에 대한 설명 밑에 써주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활용해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잘 되고 내가 이제 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넣고 내용을 작성하려고 할 때 이제 세팅 같은 거를 해주면 좋은데 자간을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160%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상품 상세 설명을 써 넣어 주시면 자간이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조절해서 하면 최적화에 맞춰진다고 하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다 넣었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한 사진들 중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이랑 코디했을 경우에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사진에다가 태그를 걸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등록을, 상품 등록을, 사진을 등록을,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사진을 살짝 클릭을 하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무슨 책갈피 모양 같은 이 아이콘이 뜨는데 여기를 눌러주시고 내가 해당하는 부분, 액세서리나 뭐 다른 코디했던 상품들이 있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등록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상품 등록하는 거 외에도 다른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많이 처음에 이제 사진 찍었을 때 준비하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이제 나열을 해볼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던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분은 실제 착용했던 느낌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상품하고 코디했을 때 그런 사진들 그리고 포장 이미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았고 그 다음에 글씨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구매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글씨로 많이 적어서 고객들이 판단할 수 있게, 구매할 때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다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사진을 넣고 전문가가 만든 상세 페이지가 아니어도 잘 팔리는 레퍼런스, 잘 팔리는 스토어의 이제 제품이라서 가지고 온 건데 아주 사진만 좀 예쁘게 찍었지 전문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고객들이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랑 그림이랑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다양하게 착용했던 것들이나 다른 상품들이랑 코디했던 것들을 사진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코디했던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도 사진을 많이 찍어서 하면 좋습니다. 좀 과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상품들이 많은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진들이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분위기를 이제 연출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인지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만약에 없다면 상품 등록하다가 내가 이런 사진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러면은 다시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하더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IF 동영상으로도 다양하게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게 사진으로만 보여주시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착용했던 모습이라든지 이제 다른 제품이랑 코디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시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나랑 이제 내가 착용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을 사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처음에 사진을 준비할 때 사이즈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글로 써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소재는 어떤 건지, 사이즈는 어떤지, 그다음에 취급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세척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이즈를 주문해야 되면 어떤 사이즈를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바 길이라든지 제품의 정확한 사이즈를 재어주시는 게 반품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친절하게 많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 후기를 넣어주시는 판매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을 구입해서 예쁘게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착용한 후기를 적어주시면 구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내용에 있다면 꼭 활용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도 강하고 스타일이 각각 많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성을 할 때 이런 사진도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없다면은 캡처를 통해서라도 사진을 확보해서 넣어주세요. 상세 내용에는 쿠폰 적용을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사진 구성을 순서에 맞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추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글로써 많이 알려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약간 블로그를 작성한다 생각하시고 사진 넣어주시고 그 밑에 설명을 넣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동영상을 꼭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활용해서 다른 상품까지 같이 구매하실 수 있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고 또 다른 코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이미지 태그를 꼭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품 후기가 있다면 그 상품 후기를 활용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완료시키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오면은 제대로 된 상품 등록, 상세 페이지가 등록이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꼭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노출도를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충 안 적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경우 내 상품이 더 뒤로 밀려나게 되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니까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품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세 페이지 주문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상품 정보란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소비자들이 보고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대로 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스타일이라든지 주요 장식은 어떤 건지 그리고 색상이 어떤 건지를 잘 표시해 주셔야지 상품하고 매칭이 잘 되어야 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표시되는 거니까 어디에 표시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 썸네일과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썸네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상세 정보에도 보여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상품 등록을 마치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서.
검색 노출이 잘 되려면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상품 등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정보 제공해주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검색 노출 잘 되는 기본 해가지고 상품명, 이미지, 카테고리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KC 인증이라든지 이제 원산지라는 부분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상품 상태, 신상품, 그다음에 미성년자, 구매 가능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 부분도 내 상품에 맞게 제대로 잘 표시를 해주시고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쭉 해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 노출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맞춰서 확인해 주시고 모든 곳에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첫 번째 있는 부분에 표시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송 설정이란 부분도 중요한데요. 배송 여부를 택배를 발송을 해야 되면 배송 이렇게 택배 소포 등기 그다음에 배송 소포에 배송 속성에 일반 배송, 오늘 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출발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오늘 발송을 못했다 이러면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배송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나는 오늘 바로 발송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오늘 출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널티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번 페널티를 받으면 이제 노출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별 배송비 이 부분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조건부 무료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면은 선택을 해주셔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택배 배송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썸네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택배 배송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표시가 되는 거고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할 때 이 부분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조건 하고 결제 방식 선결제 대부분 선결제로 이제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출고지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해주시거나 만약에 위탁 배송이라는 것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탁 업체에서 물건을 제공받고 상품 등록한 후에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그런 위탁 업체에다가 주소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판매자분들은 출고지를 그 위탁 배송 업체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반품 주소지도 그런 출고지 위탁 배송 업체로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저한테 이제 배송이 잘못 와서 또 배송비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품 택배사 이런 것도 내가 계약한 택배사로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 특이사항 이런 부분도 잘 AS 안내를 잘 해주셔야지 이게 CS 할 때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접 전화가 오지 않게 상세 페이지에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지만 여기 부분에 안내를 해주실 때도 이렇게 톡톡하기로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직접 전화하지 않으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CS 할 때 편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품이 있다면 옵션에 위에 했듯이 옵션이랑 똑같이 추가 상품이 있는 부분을 옵션처럼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옵션 추가 상품명의 개수 설정해 주시고
옵션 상품이 하나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생각하시고 옵션명이라든지 상품명, 추가 상품값, 추가 상품 가격 이거를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혜택 조건. 구매 혜택 조건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에는 최저가 조건에 이런 구매 혜택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구매 시 이제 지급해 주시는 부분에다 선택을 하시면 가격을 넣을 수 있고, 리뷰를 유도하기 위해서 텍스트 리뷰 작성 시 이렇게 포인트를 자기 원하는 만큼 이제 지급해 주시는 부분을 적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검색 설정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이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온라인 인터넷 탭을 열면 위에 부분에 보이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거니까 제목을 한 번 더 써주시고, 그리고 업체명을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엘라보, 못난이, 담수 진주 목걸이,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 못난이, 단수 진주 목걸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소비자들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골고루 이제 감성 태그, 이벤트형 태그, 타겟형 태그가 제공해주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해당하는 태그들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단어는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표시 OK를 받으신 단어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이런 태그를 쓰시고 싶은데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있죠. 그런 숫자들은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에 해당하는 상품, 검색되어지는 상품의 개수이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고 얼만큼의 이 상품을 이런 단어로 얼마만큼의 상품들이 검색이 되는지 그 상품 개수이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이 부분도 아까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했을 때 내가 내 상품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많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목에 50자가 넘게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경우에 여기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페이지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위탁 업체에서 제공받는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써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고객한테 노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넘버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쇼핑에 체크하고 전시 중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이 부분을 클릭해서 빨간 점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할 것은 상품 등록이 완료됐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링크를 내 컴퓨터에서든 핸드폰으로든 보내셔서 링크를 열어서 옵션이 잘 되어져 있는지, 가격은 잘 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지 나중에 가격 설정이 잘못돼서 취소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내용을 봤을 때 글자가 뭐 한 글자만 밑으로 내려와 있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품 등록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만 해놓는다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최저가에 맞추어서 모든 상품들을 다 등록을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 이미 나랑 비슷한 상품을 더 잘 팔고 있는 상품명이 많은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내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럭키투데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럭키투데이는 네이버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품 등록을 마치고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하는 상품마다 내가 이 상품은 잘 팔고 싶다 하는 상품들은 꼭 럭키투데이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럭키투데이를 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럭키투데이가 어디에 노출되냐면은 쇼핑에 들어가시면 핫딜 럭키투데이 요 부분 이제 맨 앞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무료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럭키투데이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데 가시면 노출관리, 럭키투데이, 제한관리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제한 등록하기 이런 부분을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럭키투데이 가이드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제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주 1회 1개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일주일 동안만 가능하고 다른 분들이랑 이제 돌아가면서 그 부분 럭키투데이라는 제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제공이 되고요. 뭐 2, 3일만 하셔도 됩니다. 최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현재 판매가보다 낮아야 되고요. 월 2건 이상 만약에 건수가 반려가 되면 등록이 정지가 됩니다. 반려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한 등록하기를 누르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 등록을 하면 됩니다. 따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사진 사이즈도 다 제공이 되어 있는 이미지 크기로 조절하셔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저장하면 이제 럭키투데이 기간도 정해놓고 저장하시면 그 기간 안에 검수가 맞춰지면 그 기간에 그 아까 네이버 쇼핑 그쪽 럭키투데이 자리에 내 상품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한가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할인가에서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 가격에 맞춰서 할인을 해야겠다. 근데 이 가격이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 그러면 판매가를 높여 놓으신 상태에서 럭키투데이 제한가를 제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광고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상품 품질 지수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면 아무래도 상품 품질 지수가 높아져서 무료 광고를 활용해서 그 부분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품을 구입해서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려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품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 제품이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도매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품 구매 없이 판매를 시범 삼아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 판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판매를 연습해보고 내한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고요. 상품이 없고 이제 그냥 셀러가 되어 보고 싶고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한번 판매해 보려는 가볍게 이제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좋으니까 한번 이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매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은요. 상품 등록한 후에 상세 설명이나 상품명을 수정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 수정하셔도 되고요. 뭐 순위가 밀려도 우리는 어차피 조금 더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만 있기 때문에 마음껏 수정해 보셔도 되고 상품 제목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도 연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